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사상 창간호에 실려있던 20세기 문예사조라는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글은 당시 동아대 교수였던 조향이라는 분이 작성을 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하고, 제임스 조이스라는 분에 의해서 제작된 율리시스라는 책, 그리고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저작이었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두 책을 가지고 20세기 초에 문예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글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다 소개시켜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영상이 길게 되면 끊어서 두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세기하고 20세기에서 세계관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에서부터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이래 자연과학은 자연 관찰의 결과 얻어진 인과율이라는 외골의 논리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했노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렇겠노라고 박수를 보내줬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과학혁명 등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 결과 과학이 모든 진리, 심지어는 신까지 증명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을 바탕으로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합리적 능력이 얼마든지 절대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사고에 빠져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1900년을 경계로 하여서 이 합리주의의 묵은 탑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극도로 복잡해지는 현실의 베리에이션, 이거 뭐 다양성이겠죠. 현실의 다양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주의라는 척도는 이미 폐기된 것이었으며 떳떳한 공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프래그머티즘이야말로 20세기적인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초의 신호등이었던 것이다. 니체나 스펜하우어 또 도요토프스키가 뿌려놓은 이러한 시들이 본격적으로 엄터기 시작을 하고, 인간에게 일찍이 신을 버리라고 강요하던 이지 만능주의는 이렇게 이제는 자신의 소멸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00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이 사회와 인간과 우주는 어떤 진리가 선행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전쟁, 그러니까 1차 대전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거죠. 전쟁, 여러분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했던 참여자, 각 국가의 권력자들은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면 다른 어떤 진리가 없다, 이런 어떤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전쟁을 시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전술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주의를 만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초가 되면 프래그머티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프래그머티즘은 이미 존재하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진리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이 프래그머티즘은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진리로 가까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이 프래그머티즘이 강조되게 되면 인간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열정, 의지가 더 강하게 대두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적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프래그머티즘이기 때문에 이 프래그머티즘이 강조되게 되면 합리적 사고에 의존하던 사고에서 인간의 의지나 열정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19세기하고 20세기의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하지만 19세기 과학은 과학의 세계관은 파산했지만 20세기 현대 과학은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보편적이고 거시적이고 일상적이고 현상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으로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이러한 19세기 과학과 달리 비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미시적인 것을 지향하는 20세기 과학하고는 과학 자체도 19세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연과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본 다음에, 양자론에 있어서 전자나 원자나 분자는 일상의 물질이 아닌 초현미경적 실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정적 지성이던 19세기의 과학은 고도의 추상적 지성인 20세기의 과학으로 바꿔 놓았으며, 그 방법론의 철칙의 하나이던 관찰이 부정되고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즉 확실성에서 개연성이나 확률성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뜻이죠. 그 결과 전자론에서는 관측이 의심을 받게 되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확실한 인가율의 확실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드디어 신비불가이한 정신현상의 영역에다가 과학의 이름으로 메스를 넣기 시작을 하고, 정신분석학 등 고전과학에서는 손도 댈 수 없었던 영, 그러니까 정신이겠죠. 정신의 심층부로 20세기에 탐험되는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영향을 받은 문학은 일상의 세계의 비속한 또 불투명성에서의 탈출을 꾀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합리주의 그 다음에 확실성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자연과학 자체가 개연성과 확률성 개념으로 세계관이 바뀜으로써 문학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더 이상 현상적인 것을 확실히 관찰해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회의론을 이제는 갖게 되고, 그러므로서 인간 정신이 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뀜으로써 문학도 이제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확률적, 개연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과 의식의 흐름으로 이 문학의 경향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